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평가원 경북 지역 2023년 유아임용에 차석으로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되게 귀한 시간 내주신 미래 합격생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합격 수기에 앞서서 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올인을 한 케이스이고요. 초수 때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차에서 불합격을 마이너스 2점 몇 점 정도 차이로 불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수는 3월에 시작을 해서 쭉 올인을 한 다음에 1차는 컷에서 플러스 8점, 그리고 최종에서는 컷 플러스 11점 정도로 2등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월별로 합격 수기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3월 시기에는 이제 불합의 아픔을 조금 잊고 싶어서 이게 바로 열심히 하지는 않고 좀 예열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한 3, 4시간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민쌤 연팩을 끊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개론 강의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밀린 강의를 좀 듣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동안은 개론 강의를 듣고 좀 복습을 하는 식으로만 공부를 해서 공부 시간은 3, 4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월부터 한 5월, 6월쯤 되는 이 개강론을 했던 시기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우선은 개론은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되게 단순하지만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1월부터 5월까지 시기에는 초수 때도 그렇고 무조건 이해를 우선으로 했었거든요. 저는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뒤로 돌려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임용 카페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정말 논문까지 찾아볼 정도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본서를 꼼꼼히 해독하면서 이해 위주로 했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진짜 많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기본서를 꼼꼼히 읽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론 또한 똑같이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식으로 했고, 이 시기의 누적 복습은 그 주에 했던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그 전주 것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강의가 가다 보면은 양이 너무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에 하는 걸 충실히 복습하되 바로 그 전주 것까지만 이렇게 해서 누적 복습을 하고, 앞에 있는 것들은 아주 공부를 하다가 아주 잠깐 까먹었다, 아니면은 이거 용어가 뭐였지 하는 것만 잠깐 앞으로 가서 들춰보기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음에 어차피 문풀, 모고할 때 계속 해독을 돌릴 거니까 좀 미래에 나에게 맡기고 그 주 거 그리고 그 전주 거 이렇게만 누적 복습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문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1월부터 쭉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막판에 쭉 몰아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초수, 재수 둘 다 공부 시작할 때부터 외웠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험이 뒤로 갈수록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고시문에 투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1월부터 쭉 외우고 마지막 시험이 다가와서는 점검하는 식으로만 해서 시간을 고시문에는 많이 뺏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저는 재수 때는 독학을 했는데 초수 때 19점이 나왔었어가지고 좀 자신감이 생겼어가지고 그냥 독학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진 18.33을 받았어요. 그냥 나름 고득점이라고 치고 저의 논술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출, 다시 쓰기. 저는 특히 다시 쓰기를 정말 강조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논술 스터디를 아예 하지 않고 혼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다시 쓰기를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 2021년 기출을 쓴다 그러면은 한번 쓰고 나서 이제 합격자 복기나 모범 답안을 보면서 셀프 첨삭을 했어요. 빨강색으로.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에 핀트가 나갔었구나. 아, 이렇게 해야 채점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빨간색이 정말 많은데 그 다음 날에 다른 논제를 쓰지 않고 다시 2021년 기출을 씁니다. 그때 쓸 때는 그냥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어제 했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 나 어제 여기서 핀트 나갔었지. 아, 이 부분 좀 비문이었었는데 좀 더 깔끔하게 써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써요. 그 다음에 다시 셀프 첨삭을 합니다. 그럼 눈에 띄게 빨간색 부분이 확 줄어들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초수, 재수 둘 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 기출을 우선으로 하되 이제 모의고사쯤 가면 민쌤께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출에만 익숙해지는 것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민쌤께서 주시는 모의고사 논술을 그 모의고사 시기에만 새로운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논술을 할 때는 50분에 맞춰서 썼거든요. 저희 시간 60분이잖아요. 근데 전 무조건 50분에 맞춰서 써서 50분 땡 하면 못 써도 그냥 끝.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번 시험에서 논술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시간을 그렇게 50분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번 시험엔 딱 60분에 맞춰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간을 빨리 하지 않고 60분에 맞춰서 썼으면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시간 문제가 고민이 되신다면 조금 버거우실지라도 50분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개강론에 많이 좀 비중을 두고 이번 시험에서는 회의실 암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 이번 시험에서 2점이 날라갔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공부를 좀 열심히 외우셔서 소중한 점수를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초반에는 회의실 중에 해설수만 봤어요. 원본을 계속 읽기도 하고, 민쌤께서 빈칸 자료 같은 거를 주시면은 이렇게 적어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면서 가볍게 풀어보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쌤께서 회의실 녹음 파일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주구장창 들으면서 갔어요. 거의 한 3, 4개월 동안. 그걸 들으면서 가니까 이 녹음 파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아,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이동하시는 시간에 노래 듣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참고 그 회의실 들으면은 뭐라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시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공부의 양과 질이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문제풀이 덕분에 저는 점수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기에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제풀이의 문제를 모두 다 풀었고 진도도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여기 오면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문풀 시기에 가면은 문풀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밀어두고 싶고 이렇게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문풀 조금만 풀까 아니면 계속 밀어둘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절대 밀리지 말라고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일부러 일주일 늦게 시작을 한 편인데 바로 모의고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풀 하는 시기랑 모의고사 시간이 겹쳤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1주가 딱 밀렸는데도. 근데 2, 3주씩 밀리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서 무조건 밀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민쌤이 찝어주시는 문제만 푸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풀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수 때 불합 요인이 문제를 참 잘 적용하지 못하고 빨리 풀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은 좀 문제를 많이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제풀이 공부법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민쌤이 찝어주신 문제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만 먼저 풀었어요. 그리고 채점을 하고 인강을 들으면은 이제 인강을 듣고 인강 내용을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나머지 문제 모두 문제풀이하고 다시 채점하고 다시 복습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주에 필요한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렇게
한 5일, 6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적은 날이면은 한 토요일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 문제 풀이 할 과목을 좀 미리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하면 한 과목이 끝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문제 풀이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풀은 진짜 5개념도 잡을 수 있고 서술도 연습할 수 있고 암기도 할 수 있는 정말 다 잡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에 여름에 덥고 할 양이 정말 많은데 문제풀이만큼은 선생님들께서 꼭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처럼 제가 문풀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기는 제가 이제 웹지도에 단권화를 하고 계속해서 해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웹지도에는 기본서에 있는데 웹지도에 없네? 그리고 아니면 문풀하면서 내가 이 부분 5개념이었구나 싶은 것들을 다 적어 놓았어요. 여기 사진,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문하고 반과로 되어 있는 건 다 문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융통성의 예시 같은 것들 중에서 문풀에서 좀 가져오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적어서 사례나 예시 같은 것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여기 왼쪽 위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이게 흑백이라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붙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이소에서 동그라미 스티커를 구매해서 기출은 빨간색을 붙이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면 중요한 거 이런 건 노란색을 붙이고 한 번도 안 나온 건 초록색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사진이 모엔의 몰입활동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노란색하고 초록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는 것은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함. 그럼 이번 시험에서 처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엔 같은 경우는 용어부터 정의, 예시, 서술 싹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딱 나왔을 때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었고, 네,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중요도나 아니면은 기출된 거 이렇게 좀 스티커를 붙이면 나중에 9월 이후에 빨리빨리 해독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외워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도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스티커 그리고 스티커 붙이면서 공부하다 보면 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인데요. 저는 이제 장수란 선생님께서 주신 안전 요약 자료를 나누어서 봤어요. 이제 안전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틈틈이 이렇게 본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월요일에 생활안전교육, 자기 전에 쭉 한번 훑어보고 자고 화요일에 교통안전교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시험 때 가면은 벌써 10회독, 20회독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절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고 틈틈이 봤는데 그렇게 틈틈이 자주 보니까 시험 전날에 이렇게 한 번씩만 훑어봐도 단어나 키워드, 흐름 등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이렇게 틈틈이 자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재수 때는 기출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유가 초수 때 기출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초수 때 답은 물론 분석하고 내가 문제를 새로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까지 해보니까 재수 때 기출을 하려고 보니까 저 진짜 초수 때 거의 5회도 이상을 기출을 했더니 재수 때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답은 물론이고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문제 만들어갔나니까지 다 싹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출이 중요한데 나는 재수생이어가지고 이게 기억이 나는데 기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맞을까 싶다가 저는 그냥 과감하게 기출은 비중을 많이 줄여서 한 번씩 영역별로 한 번씩만 보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저는 문풀에서 투자를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수 때는 기출의 내용을 분석하기보다는 기출의 경향을 좀 많이 분석을 했어요. 이제 민쌤 기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몇 년도에 뭐가 나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5년? 근 한 4년, 5년 동안 안 나온 것들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다 표시를 해놨어요. 아, 이거 이번에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로엔펠드 문제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제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민쌤께서도 모의고사에 계속 내주시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거 조금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은 올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조금 가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한 3점 정도는 제가 예측을 해서 맞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기출을 할 때는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경향이 어떻게 연도별로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법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빈칸 뚫어서 보는 거, 이렇게 문제 내기 스터디를 해서 그 정도만 받고 이제 법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정도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서 11월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때 가장 멘탈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아마 시험 경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시험이 다가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이 큰 시기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멘탈을 좀 잡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에 무조건 10시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이제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모의고사 날로 정하고 풀고 채점하고 인강 듣고 복습까지 하루 만에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암기하고 이제 뭐 웹지도 해독하고 이런 시간으로 썼어요. 그리고 모고도 마찬가지로 시험 시간 저희 70분이잖아요. 저 무조건 60분 맞춰서 다 풀었고 그리고 그 이제 시중에 임용 답안지 OMR 답안지를 팔거든요. 저는 초수 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조건 답안지 옮겨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걸 문풀 때부터 했거든요. 문풀 때부터 하니까 한 4개월 정도를 그렇게 바로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니까 시험장 다가와서는 이렇게 뭐 수정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고치는 거 없이 바로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바로 답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시험에서도 초수 때와 달리 시간이 남아서 검토까지 하고 이게 되게 좀 다행인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잘 안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쌤께서 모의고사 때 이제 모범 답안이랑 수강생들 답안을 모아서 모범 답안, 보완이 필요한 답안 이렇게 두 가지를 주세요. 저는 이제 인강생이었어서 그거를 보면서 제 거랑 비교를 했는데 저도 진짜 한 거의 5회차까지는 항상 보완이 필요한 답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 답안이. 되게 낙담을 많이 했는데 거기 낙담하시지 말고 모범 답안과 자기 답안을 계속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 여기서 나는 왜 모범 답안인 것 같은데 왜 보완이 필요한 답안이지? 보면은 용어가 빠져 있구나. 사례가 좀 빠져 있구나. 키워드 빠져 있구나.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꼭꼭 이렇게 모범 답안이랑 비교해서 체크를 해놓고 항상 모범 답안과 비슷하게 쓰려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서술이 꽤 있었는데 저는 좀 점수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임용 카페에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저 이거 용어 썼는데 맞게 채점 될까요? 저 이거 사례 안 썼는데 채점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쓸 때 필요한 거 다 썼거든요. 용어, 사례, 정의까지 싹 다 써서 그런 거에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사례를 꼭 써야 하는 거네? 이 문제를 용어를 써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서술을 준비하시면 아마 시험이 끝나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재수 때 바꾼 점을 말씀을 드리면 초수 때 불합 요인을 분석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제 시험지를 보기가 정말 힘든데 저는 초수 때 떨어졌던 시험지를 다시 펼쳐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지 하면서 불합 요인을 분석을 했더니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서 실수도 많았고 뒤에 풀지 못한 문제도 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외웠다고 생각했지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서술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플래너에 적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그랬더니 1년의 공부 방향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쌤을 선택한 이유도 이 암기 문제를 좀 많이 담아주시려고 하는 강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민쌤 연팩을 끊었고,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에나 시간 같은 문제를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풀 때부터 바로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재수생 이상이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떨어졌는지를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저는 보완하면은 진짜 합격이 많이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합 요인을 꼭꼭 분석하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시기에 말 안 한 게 있는데, 모의고사 하면은 항상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 모의고사 너무 잘 못 봤는데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실제로 모의고사 점수가 40점대, 50점대, 55점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 때. 근데 항상 민쌤께서 지금 점수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저도 그래, 지금 틀리는 게 당연한 거야 했는데 저 시험에서 교육과정 70점 이상 맞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시기에 점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진짜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때 틀리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수에 절대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고득점 이후에서도 여기 적어 놓았던 것처럼 저는 암기를 정말 다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시험 막판에 아동복지를 공부하다가 이거 서술을 내가 안 외웠네? 근데 이거 외워야 할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한 3초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냥 외우자, 싹 다 외우자 해서 다시 펜 들고 바로 공책에 쓰면서 외웠거든요. 근데 그때 시험에 논술에서 아동복지 생존권 이런 거 정의를 쓰는 게 나온 거예요. 저 그때 정말 안도했거든요. 나 이거 만약에 안 외웠으면은 거의 최대 4점이 날아가는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외우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거 안 나오겠지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라도 더 외우자는 마음을 가져야 고득점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이 외우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는 2차 준비를 초수 때 아주 조금 하고 거의 안 한 거랑 다름이 없고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 준비한 케이스예요. 제가 고득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너무 칼퇴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정말 왜 미리미리 하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저는 초수 때 조금 했어서 감 정도만 잡은 상태지 아예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바로 스터디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원 지역이다 보니까 면접 문제 유형이 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직관, 인성적 자질, 교사로서 장점, 문제행동 지도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저만의 답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암기도 하고, 저는 스터디원들과 답변을 공유하기도 하고 태도에 관한 부분도 계속 붙여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방 벽에 사람 사진 이렇게 3개를 프린트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눈 맞추는 연습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추천해주고 싶은 어플이 이제 네이버 클로버 노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내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상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게 텍스트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사실 말하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 여기서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정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초수 때랑 지역을 다르게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과정화 준비 아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쌤 과정화 강의를 결제를 했는데 장슬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과정안에 대한 감을 잡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했었는데, 연습할 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기출보다. 근데
실제 시험은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복기를 해서 기출을 풀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 갔는데 지문이 정말 길고 한 A4용지인가 B4용지에 꽉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15분 동안 과정안을 손을 못 대고 보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과정안은 만약에 쓰시는 분들 있다면 무조건 유아 중심 그리고 조건 충족 이 두 가지를 무조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당황했지만 연습 문제 했을 때 어렵지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천천히 다시 했더니 과정안 점수가 의외로 가장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시험장 가시면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출은 복기가 아주 조금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는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준비하신 대로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저는 평가원 지역이기 때문에 수업 유형별로 저만의 틀을 만들어서 싹 다 적어 놓았어요. 뭐 책에 있는 거, 뭐 어디 누가 나눔해준 거 이런 걸 합쳐서 저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를 싹 다 외워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에 보면은 합격자 복귀 영상 같은 게 많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아, 목소리 톤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스처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좋은 발문이 있으면 다 적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그리고 스터디 필수로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다른 선생님들 수업 보면서 아, 내가 가져와야 될 부분은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저는 경력이 딱히 없어가지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연습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따라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경력이 없어서 걱정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하고 싶은 말을 적고 합격장을 넣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실제 최종 합격장 다른 사람들이 공유해 준 거를 항상 갤러리에 두고 다니면서 내가 이거 진짜 올해는 반드시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의욕이 떨어지거나 공부 잘 안 되는 날에는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그거를 꺼내서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마음이 힘들고 의욕이 떨어지실 때마다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또 다른 선생님들께 공부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